다음 키워드는 차원이 다른 분. 그러니까 어제 저희 채널A와 인터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상대는요,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데 어쩌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죠. 네. 사실은 야권의 마이너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하니 크지 않았죠. 네.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네. 그래서 표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탄핵당한 사유가 팩트라고 저희는 믿으니까 저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네. 자, 이남희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혼인숙 대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로 압축이 되는 건데 이 얘기를 꺼낸 속내가 뭐라고 봅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이재명 대표님의 그 발언을 예.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내일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사회위원장 같은 것도 올해 초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또 다시 맡았거든요. 기본소득에 대한 말이 2년 동안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도 과연 이게 얼마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굳이 그래도 해석을 해보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중도 보수 호소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보수의 그런 뭐 좀 공감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 김주혁 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길 포기했다, 법정 최고형 내려야 한다 이렇게 당시에는 강하게 좀 쏘아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저희 방송에서는 방치 묵인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한 10년 정도 그 사이에 세월이 좀 흐르고 새로운 정보들 좀 접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비교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 발언의 방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발의 피 정도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이 탄핵 사유가 너무도 엄중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사유가 지금 보니 좀 과대평가되었던 게 아니냐. 그 당시에 최서원 씨와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어떤 부정부패에 직접 가담된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고 좀 약간 그 사람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치했거나 또는 그 상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탄핵 소추 내용을 보면 결국 이 국가의 헌정 질서 자체를 완전히 문란하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내란죄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죄를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이 그렇게 오히려 상대가 있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비교 평가 이게 지금 나온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가 좀 가볍게 보이지 않았었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생각이 달라진 거냐 이 질문인 거거든요. 달라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나 탄핵에 대한 이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탄핵이 될 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겠지만 그 사실관계를 대어보는 척도, 잣대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호주석 대변인은 옆에서 들으시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박근혜 탄핵 하야 이 얘기를 꺼냈었던 것이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그래서 변방의 장수가 중앙무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양분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수혜자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런 양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할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적폐 청산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거나 그때 좀 잘못 생각했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하나 더 발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조차 박 전 대통령 사안을 두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따져보자고 했고 크게 뭐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자, 김준혁 대변인,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이런 검증 기류가 있어요? 글쎄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검증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평가들은 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지가 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금 국민의힘 안에 계신 분들도 다른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왔고 또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이 사안을 잘 아는 분들이 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비교하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유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과중한 이 굉장히 큰 엄중한 이 그 탄핵 사유를 맞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좀 저는 하고 있고 네. 또 당내에서도 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유도 아니다, 될 것도 아니다 이런 네. 얘기들은 가끔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행보를 하나 더 짚어보면 오늘 26일에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선거법의 같은 조항이라고 하는데 자 이남희 기자 이번엔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내용 똑같아요. 250조 1항이 이 내용이죠.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연설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이야 5년 이하 처한다.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건데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달 4일은 변론기일이 끝나기 전입니다. 네. 그리고 3월 11일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끝나고 선고 3월 26일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고일자를 선정을 하면서 재판부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입장을 안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준석 대변인. 네. 그러니까 같은 조항을 굳이 한 번 더 꺼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선거법 2심 선고랑 이게 혹시 겹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의식해서 고의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3년 뒤에 또 선거를 치를 건데 작년에도 한번 했고요. 예. 근데 선거 때 그냥 막 거짓말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래도 처벌 안 받고 법에 그 처벌할 조항이 없고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 신청할 때도 설마 했었잖아요, 다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네. 근데 설마 했는데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아니다 했죠, 기각했죠. 근데 똑같이 또 한다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예. 이게 법치국가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이거 그 재판 지연 전략이다, 시간 끌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단 하루라도 시간을 끌은 게 있습니까? 재판부가 고지했던 2월 26일 결심, 3월 26일 선고 여기에서 어떤 그 차이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 하루라도 연기가 되고 3월 26일에 선고 기일이 만약에 뭐 4월 달도 넘어간다든지 이랬다면 뭐 국민의힘의 비판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 하루도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시간 끌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